헬레니즘 철학하면서 범신론 혹은 자연법이라는 단어를 봤거든. 어떤 누가? 에피쿠루스야 스토아야? 스토아파야 스토아파. 스토아파 범신론. 여기 말하는 범신론의 신은 자연 법칙이었죠. 로고스. 그거에 따라 사는 삶이 아파테이아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 자연법 사상은 누가 계승하냐면 아퀴나스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신의 영원법 중에 인간의 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자연법이다. 거기에 따라 사는 게 도덕적으로 선한 거다. 종교적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거기서 자연법이 나왔고. 그리고 세계 만물 그 자연 법칙 자체가 신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범신론이란 말이야. 세상 만물 전체가 다 신인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스피노자가 나와요. 여기는 데카르트 계승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전부 다 이성으로 혹은 뭐 세상 진리, 자연 법칙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범신론에서 범은 무릇 범자를 써서 세상 만물이 다 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신은 자연 법칙이다. 이 스토아파랑 똑같지. 로고스. 필연적 인간 질서이자 유일한 실체라고 적었습니다. 실체가 스피노자 키워드. 거의 실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80%는 스피노자로 키우면 됩니다. 뭐가 가끔씩 실체로 나올 수는 있냐면 악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어? 악은 실체가 아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선의 결여일 뿐이다. 누가 얘기했지? 중세 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으로 나타내는 게 악이고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악 같은 거 만들어내지 않잖아. 그래서 신은 선을 만들었는데 그 선이 사라진 상태. 왜 사라졌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인간 때문에 악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실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스피노자 키워드로만 실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실체는 신이자 우주이자 자연법칙이다. 세계 질서 같은 개념이야. 그리고 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다 양태라고 해요. 모양과 형태라는 뜻이야. 인간을 포함한 밑에 모든 사물은 실체인 신의 양태라고 했습니다. 모양과 형태를 뜻하는 실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게 양태다.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인간은 신을 제외한 유일한 실체이다. 이런 거. 신을 제외한 유일한 실체가 아니죠. 얘도 양태니까. 맞지? 그러니까 신 빼고는 전부 다 양태야. 양태. 인간을 포함해서. 아래쪽 인간과 유한한 인간은 불충분한 지식으로 항상 불안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성을 통해 신을 인식하여 뭐랑 비슷하니? 로고스를 인식하여 아파테이아를 책자랑 똑같이 부동심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거의 비슷하게 가. 밑에 있는 흉도 감정 중심인데 에피쿠루스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돼요. 스피노자랑 그 흉 얘기인데. 그래서 이성을 통해 신을 인식하여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로고스를 통해서 아파테이아 리뷰자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고 3번이 그 스토아파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스토아파는 감정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 없어? 스토아파 저번 주에 했죠. 저번 주에 스토아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개념이 있었니 없었니? 우리 방금 전에 테스트를 보지 않았습니까? 정의는? 에피쿠루스는 당연히 긍정적 감정이 있지. 케라 같은 거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스토아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족의 인류에 든 자연스러운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정했었죠. 모든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였잖아. 부동심이. 근데 그 정념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죠? 여기도 비슷한 얘기하는데 여기 막 신자연 필연적 인간질서 이런 거 얘기하니까 어때? 감정을 인정 안 할 것 같죠? 실제로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도 일부 감정을 인정합니다. 그 일부 감정이라는 게 자기 보존이죠. 자기 보존. 아키나스가 얘기했잖아. 일일 성향. 그 자기 보존이라는 단어를 코나투스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코나투스. 이 코나투스를 올려주는 자기 보존을 고양시키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감정은 인정해요. 좋게 봅니다. 근데 나머지 이 코나투스를 올려주지 않는 자기 보존을 저해시키는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 뭐 공포 이런 거잖아. 그런 감정들은 전부 다 나쁘게 해요. 그래서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 자연 질서를 인식할 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3번 코나투스인데 자기 보존이라고 씁니다. 3번 자기 보존.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인간이고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은 선이고 해로운 것이 악입니다. 아래쪽 그
그 돋보기 해가지고 용어 뜻풀이 있죠.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 능력을 뜻한다. 모든 존재가 가지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경향성. 아퀴나스는 뭐라고 표현했던? 제1의 성향이라고 표현했던 그겁니다. 그거 자기 보존. 그래서 코나투스라는 단어도 이게 사회 계약론에서 조금 나오고 아퀴나스도 조금 나오고 일부 옛날부터 쓰던 용어거든요. 이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던 용어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주목해서 중요 개념으로 끌어올린 거는 거의 스피노자로만 나와요. 그래야지. 그래서 코나투스 나오면 이거 여기도 한 80%를 스피노자로 풀면 된다. 실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80% 스피노자로 풀면 된다. 나머지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다른 뉘앙스 실체라는 단어가 나는데 뭐 선의 결여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까 그 아우스트루스 보고 여기도 뭐 자기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부 사회 계약론이나 아니면 뭐 사회가 계약해가지고 뭐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회 계약론자고, 그다음에 그 일의 성향을 뭐 따르는 뭐 자기 보존을 함양하는 게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퀴나스겠죠. 그리고 4번에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씁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 그 좀 비슷하면서 다른데 데카르트하고. 데카르트의 기계론이라는 거는 인간처럼 인식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영혼이 없다는 얘기고 그냥 단순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얘기고, 여기는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르는 정교한 뭐 세계의 법칙 같은 개념으로 써요. 근데 어쨌든 둘 다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뭘 부정하냐면 얘는 좀 많이 나가거든요. 우연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5번의 우연성 부정. 자연의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너네가 여기에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것도 이제 너네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개념인 거지. 여러 인간관계가 뭉쳐가지고 너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사교육을 들어야겠지. 사교육을 들었는데 너네가 태어난 게 이 주변인 거지. 이 주변에서 뭐 윤사, 생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너네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네가 이 지역에서 진학을 하고 이제 수능 공부를 할 거면은 필연적으로 나한테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뭐랑 비교돼요? 운명은 없다. 그 모든 건 필연적인 게 아니라 우연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때. 누가 얘기했니? 네, 피쿠루스가. 이거 서양 철학자들이 유사한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 전부 다 뭘로 나오냐면 교집합으로 나옵니다.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수능은 전범이지. 밀이랑 에피쿠루스 공통점 나와요. 둘 다 뭐야? 쾌락주의자. 근데 뭐 어떤 차이점이 있니? 에피쿠루스는 밀이 아니 공리주의랑 그렇구나. 밀은 정신적 쾌락주의란 말이야. 공리주의에서 질적 쾌락 추구하거든. 그래서 에피쿠루스는 정신적 쾌락 우월하다 보는 거 공통점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자기. 그러니까 윤사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전범이기 때문에 너네도 기말고사 보니까 같이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앞에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나 서양 근대 철학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묻습니다. 문제가. 많이 묻진 않는데 그렇게 나오면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야. 그거 맞추려면은 모든 시대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차이점을 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 물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세상은 우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연론적 세상에 운명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에피쿠루스가 얘기했다. 스토아파는 운명론적 세계관이겠죠. 여기는 그래서 우연성이 없다. 스피노자는 모든 건 필연적 인과 질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도 부정하냐면 이게 좀 많이 나가는 건데 자유의지가 없어요. 6번 자유의지 부정. 자유의지 부정.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 2명 있었잖아. 어느 철학자 자유의지 얘기했던 거. 헬레니즘은 자유의지 얘기 안 했고 따로. 중세 철학자 자유의지 얘기했지. 근데 그때는 긍정적인 개념이었다. 부정적인 개념이었다. 중세의 자유의지. 부정적인 개념이었어.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잖아. 인간 자유의지로 따먹잖아. 그래서 악이 창조된 거죠. 인간 선의 결여를 통해 악을 만들어낸 게 인간의 자유의지잖아. 부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고. 조금 이따 칸트 볼 거거든요. 거기서는 자유의지가 선의지나 원시가 나갈까? 칸트는 자유의지를 도덕 법칙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로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개념들을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IT. 그래서 여기는 6번에 자유의지는 없고 필연성,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카드를 날 수 있죠. 우리 의지로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비행기를 안 타고는 그 하늘을 본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할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허용하는 내부에서 자연법칙 안에서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닌 거지. 이미 제약되어 있는 거지.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져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개념이 아니야. 애초에 모든 세상이나 뭐 이게 자연 법칙 같은 게 나를 제약하고 있어. 필연성을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적 삶은 그래서 뭐냐면 여기 또 스토아파랑 비슷해요. 스토아파의 정의나 스토아파의 행복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스토아파의 행복. 빈칸들을 쓰지 않는 우리 열심히 쓰는 사람. 아파테이아 그렇죠? 무슨 뜻이야? 아파테이아의 정의를 얘기해 주십시오. 뭐에 흔들리지 않고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뭐에 따라 사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삶은 뭐이 안돼 친구들 안돼. 그거랑 거의 유사한 얘기인데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게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잖아. 아파테이아랑 비슷해요. 그리고 똑같이 로고스, 신 또는 자연에 따라 사는 삶. 근데 여기는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관조라는 단어로 나와요. 관조. 이성적 관조로 그러니까 멀리서 진리를 인식하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는 게 관조입니다. 관조로 우주와의 참된 조화. 여기 우주는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거다.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거와 하나 되는 삶, 자연에 따라 사는 삶, 우주 법칙에 따라 사는 삶이 이상적 삶입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인데 여기는 무슨 그냥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여기서의 신은 뭐였습니까? 스피노자의 신은 유일한 실체이자 자연 법칙, 세계 질서. 였잖아 위에. 공부해 지금 5분 있다 물어본다. 쉽지 않은데. 저번 시간에 저번에 안 하니? 작년에 했던 그 교재 그대로. 다시 6번까지 뭐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기는 아까 중세 철학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개념으로 봤었고요. 잠깐만 8번까지 했네. 관조 이성적 관조 7번 우주의 참된 조화가 가능하고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인데 여기에 신은 뭐라고? 스피노자는 무슨 신론? 엄신론. 무릇 엄자 써가지고 세계 자체, 세상 전체가 다 신이다. 자연 질서가 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우주 법칙에 대한 자연 질서에 대한 이해를 뜻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뭐 1년이 지나면 금년을 가을도를 가는 그거 지금이 가을이고 조금 한 2달쯤 지나면 날씨가 더 추워지겠구나라는 걸 아는 게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삶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라고 씁니다. 직관적 인식인데 직관이라는 용어를 잘 주의해야 되죠. 실존주의 가면 직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관의 의미예요.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잖아. 근데 근세까지의 직관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근대까지의 직관이라는 의미는 명석방명한 이성의 활동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막 엄밀하게 다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아도 여기 내용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딱 보는 것만으로 마음 이렇게 머리에 싹 들어오는 그런 상태. 그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적인 활동이에요. 이해가요? 우리 감각적인 걸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직관이라는 표현이 합리론 계열에서는 그냥 이성적 활동을 직관이라고도 불러요. 괜찮니? 그래서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이 이상적 삶이었고 정념이라는 단어, 정념에서 벗어나자 종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이상적 삶이었으니까 정념에서 9번에 정념의 속박이라고 씁니다. 정념의 속박. 정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수동적인 감정을 뜻한다. 그래서 자기 보존을 저해하는 수동적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정념의 속박이라고 합니다. 이상적 삶은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겠지. 부동심이랑 비슷해요. 부동심이랑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잖아. 부동심, 아파테이아, 스토아파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수동적 감정이 아닌 10번의 능동적 감정들은 행복을 느끼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휴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반대입니다. 여기는 감각 경험론 기억이거든요. 11번에 주정주의를 했죠. 아까 주정주의. 뭐가 중요하다? 주정이니까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주의. 그래서 11번에는 감정의 역할을 주지. 자, 감정이 역할이 중요한데 감정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3번에 이성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 다시 감정이 중요한데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이성의 역할이 있어요. 이성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근데 중시하는 이유가 감정한테 정보를 주는 걸로 중요한 거예요. 이성의 역할은 정념에 봉사하는 것. 그래서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13번 이성의 역할입니다. 이성의 역할. 이것도 똑같죠. 스토아파에서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듯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이성의 역할을 인정했어 안 했어? 미서야, 에피쿠루스가 이성의 역할을 인정합니까? 에피쿠루스 학파에서 언제 인정했어? 몰라요. 죽음, 신, 그 다음에 뭐 공포 이런 거, 그러니까 죽음이나 신이나 운명 같은 거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잖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필수적이고 자연적 쾌락을 구분하는 데 이성이 쓰였죠. 여기도 마찬가지. 감정이 중요한데 감정이 도덕적인 것의 기준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기준이란 말이야. 감정이. 근데 그 감정에 나는 이거를 싫어해야 돼 혹은 좋아해야 돼를 알려주는 역할을 이성이 해요. 이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냐? 이성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진 않아. 도덕적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감정이. 근데 감정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도록 이거 감정아 이런 거 있어. 얘가 뭐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얘를 싫어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은 누가 해? 이성이. 괜찮니? 율 괜찮습니까? 그 휴미 이성의 역할을 인정했나 안 했다? 했다. 왜 중요합니까? 뭐 어떤 역할을 했어? 둘리 말고 감정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의 제공. 그래서 정념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성 자체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아. 도덕적 판단은 감정 가지고 만듭니다. 자, 근데 감정이 도덕 판단 기준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감정은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달라 같아요. 주관적이면 객관적인 겁니까? 객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나 감정은? 아니죠. 지극히 개인적인 거란 말이야. 감정은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라고 내리는 게 너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 자의적